자, 718번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어딨냐? 계승요법이잖아요. 이렇게 독해를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니까. 봐봐요. 얘를 갖다가 지금 성준이었나? 준서도 그렇게 했나? 체크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했는데 얘를 없는 걸로 하게 되면 나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거지? 순서가 달라요. 만난 것과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중에 뭐가 먼저가 된 거야? 한정요법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애초에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걔를 또 만난 거죠. 오, 네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너 한번 나를 만나보자.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어. 이런 느낌인데요. 계승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지. 이 컴마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내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나를 딱 보자마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죠. 선호관계가 달라지죠. 친구를 만난 게 먼저고 걔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의미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29번은 아니죠. 이거는 앞문장 전체 또는 이 부분이구나. 그녀가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분명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아프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 마찬가지로 계승요법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거짓말이었던 아프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했는 게 그게 거짓이었다. 그리고요. 그리고 730번은 체크는 안 했지만 이건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왕이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어때요? 그 왕국의 킹덤의 모든 남자들이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승요법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내가 또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만한 것들이 뭐 이쪽은 다 잘한 것 같아요. 733번만 확인할게요. 의사가 이걸 해석은 잘했더라고요. 의사가 존에게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라고 충고와 조언을 했죠. 근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는 계승요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똑같긴 하지만 선행사만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뒷문장에 follow가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뭘 따르지 않은 거야? 결국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뭐가 선행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not to smoke 되겠죠.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735번 볼까요? 태양계라는 건 to which 행성들, 지구와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belong이라는 단어가 뭐 뜻이에요? 어디에? 속하다 이 뜻이죠. 그 태양계에는 지구와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속해져 있거든요. 근데 걔가 대략 45억 년 전에 형성되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두 가지를 알면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알아도 되지만 belong to라는 게 원래 하나의 표현이죠. 어디에 속하다. 근데 그 belong to라는 게 이게 잘 안 보이잖아. 해석은 순차적으로 가야죠. 태양계는 태양계인데 그 태양계에가 되는 거죠. 이 to which라는 게 태양계에 이런 행성들이 속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선행사가 뭐예요? 어디에 얘네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Solar System, 태양계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시면 된다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36이 다음 페이지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들이 계승요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736번에 6번에 샬롯테가 그 세 명의 브론테 여자 형제 자매들 중에 첫째였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소설가들이었다. 가 되겠어요. 역시 계승요법이니까 해석 순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이제 뭘 보여주고 싶냐면 문장이 지금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앞에 샬롯테가 첫째라는 게 하나의 문장이고 그들 모두가 소설가였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 얘기예요. 접속사가 따로 없죠. 컴마가 접속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and가 만약에 있다라면 그때는 whom을 쓰는 게 아니라 and all of 뭐로 할까요? the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whom이다. 그들 전부가 소설가였다. 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의 whom은 them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때의 them이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 중에 전부가 소설가였어요? 브론테 시스터즈가 얘가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다르게 물어보면
whom의 선행사가 뭐예요? 그쵸? brought sisters.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야. 뭐 우리가 이제 물론 고3이 되는 마당에 지금 이거 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대명사에서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이 명사잖아요. 지칭. 근데 얘를 갖다가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것도 마찬가지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겠어요. 이런 안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같은 것부터 얘기해볼까? 738에 그녀가 5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 중에 2명이 어렸을 때 죽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럴 때는 and보다는 but 쪽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but two of them이 되는 거죠. 그 5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죽어버렸구나 가 되겠어요. 오케이? 다른 거 됐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컴마 찍고 where가 나오는 것과 컴마 찍고 when이 나오는 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컴마 찍고 where가 나오니까 이때 where를 어떻게 해석한다? and 그리고 부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there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유적들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where를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게 바로 계속 요법인 거야. 그 다음에 740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관계죠. 그의 아버지가 19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and when이니까 뭐가 됐어요? and the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는 겨우 7살이었다. 가 되는 거죠. 7살이었던 그러니까 1980년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198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그가 7살이었다. 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가볼게요. 741에 우리는 그 세일이 뭔지 알잖아요. 이제 할인 판매하는 그 세일의 마지막 날에 구매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격이 가장 낮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an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조금 이제 센스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for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then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하린이가 이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갖고 얘기했는데 이때 for는 뜻이 뭐예요?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세일의 마지막 날에 구매를 계획했죠? 근데 계획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가격이 가장 낮을 것이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좀 지역적이긴 해. and 들어간다고 해서 막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957년 이후로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보내어졌어요. 물론 발사되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우주에서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기능을 수행한다. 가 되겠어요. 역시 컴마 when은 and then, 컴마 where는 and where가 되겠어요. 그런 거는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공부는 끝났고 거의 체크 안 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느라 좀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양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책이 끝나기도 하고 다음 주는 또 휴강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쫙 목표는 다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채점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336부터 쫙 끝까지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좀 많았던 뭐 양으로 여러분이 숙제를 못할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뭐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336에 4 그 다음에 1, 4 339에 5, 1, 4, 2 쏘리 답을 잘못 불렀어요. 근데 맞고 있어요? 맞는 거 생겼어. 아니 번호가 436부터 불러야죠. 맞죠? 번호가 436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436. 그쵸, 436번. 다시 볼게. 쏘리. 공교롭게 맞나? 다시 한번 436번에 4, 4, 3 그 다음에 조금 다르죠. 439에 2, 5, 1, 4 오히려 더 맞았는데 틀려요. 그 다음에 443 5 시작하는 거지. 443에 5, 2 그리고 하나가 1 5, 1 맞아요. 지금 나 이건 잘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6에
53 35 그 다음에 450 25 42 2542 54번에 41 25 갈게 뭔데 지금 오답 두개 있고요. 458 45 15 지금 좀 이제 괜찮아졌네요. 462 11 52 466 23 51 470 41 12 그 다음에 474 55 44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페이지에 하나밖에 없죠? 2번이 되겠어요. 느낌상 오답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숙제를 많이 내준 게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평소보다 좀 많아 보여요. 거의 한 페이지에 4개 중에 한 개씩은 꼭 틀려갖고 가는 것 같은데 4분의 1 정도는 한 거의 오답이 한 10개 정도가 안팎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436부터 478까지 앞에서 풀 때 좀 줄었나봐요. 이게 좀 약간 오답 횟수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빨리빨리 찾아가도 되긴 하니까 그리고 뭐 어제까지 지금 내가 이걸 키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주어 책이 학번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진행해주세요. 자, 세봤나요? 성준이 먼저 센 것 같은데 개수는 7개요. 오케이. 평소보다는 확실히 많죠. 숙제가 약간 43개니까 1.5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13개. 오케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앞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뒤쪽은 조금 해보려 했는데 앞쪽이 좀 많이 틀린 거고 앞쪽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는 일단 문제들을 일단 보면서 진행할 거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딴 얘기인데 어떻게 또 이제 딴 얘기를 하는데 성준이 이번에 듣기가 조금 많이 틀렸던데 네, 뒤에를 근데 이거 앞에 붙였어요. 저희 듣기 할 때 저희가 그때 1시잖아요. 또 엄청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소리가 바깥에 옆에 강의실 초딩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왜 듣기 일시 때부터 안 들었어요? 안 들켰어. 안 들으면 어떻게 했나 들어야지. 아마 뭐 학원 계획상 강의실에 조정이 있으면서 그 애기들은 아래쪽으로 아마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은 조금 사라질 것 같으니까 좀 그 부분은 뭐 아마 다음 주에는 걔네들 안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걔네들 놀아야지 연휴인데 월요일 또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당연히 그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독강의실에 물론 뭐 옆에서 수업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갖다 뭐라고 어필할 수는 없죠. 우리가 클리닉 하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원래 시끄러운 애들인데 얘네가 조용하면 어쩌 안 되니까. 근데 뭐 다행히 좀 강의실 조정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다행이긴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도 중요한 건 있긴 한데 4, 3, 6, 7, 8 중에 오답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해 보세요. 36. 자, 36번 한 분인가요? 8번. 너는 8번 6번에 한 명, 8번에 한 명이야. 둘 다 구문은 있고 의미가 있는 독해이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436이 솔직히 지금 할인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할인이도 틀렸을 수 있어요. 436이 조금은 까다로워요. 그리고 내가 예측컨대 성준이가 답을 1번 가지 않았을까요? 3번 갔어요. 3번 갔어요. 오케이. 내 예상과 다르긴 하는데 자 볼게요. 이게 논리가 조금 약간은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나는 무조건 물론 성준이가 어떤 느낌으로 잘 모르겠는데 3번을 고른 걸 수도 있고 아니 당연히 3번이지 약간 이럴 수 있는 독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골랐는데 틀릴 수 있는 독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을 갖다가 이 논리 중에 놓친 부분을 내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내가 이 독해가 오늘 딱 시작이긴 한데 이게 조금 내가 좀 의미가 있는 독해거든. 가볼게요. 자, 썰이 좀 길긴 했는데 서양 문화에서 playing the masculine 하면 남성적인, feminine이 여성적인 거고요. masculine은 남성적인 거예요. 남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요구해 왔어요. 뭘 요구했냐면 특징은 특징인데 이와 같은 특징이죠. 뭐냐면 independence 쭉쭉 갑니다. 독립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가 또는 독단적인 아니면 지배성 이런 것들의 특징을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feminine이 아니라 female로 되어 있죠. 여성들, feminine은 형용사형이고요. 여성들은 기대되어져요.
좀 더 뭐하도록 너트라는 게 양육하다, 기르다, 그리고 민감하기를 기대되었어요. 여자들은 좀 더 아이들이라든가 어떤 가족들을 돌봐주고 양육하고요. 그리고 민감해요. 근데 어디 민감해요?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도록 기대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서양 문화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같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른 masculine이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지만 female이 나왔으니까 남자 쪽이고요. 얘네들은 독립적이고 독단적이고 지배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잘 돌봐주면서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질문 나왔죠? 질문 대답 구조예요. 질문이 그러면 이러한 masculine and feminine 여기 나오네요.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역할들이 universal 보편적인 것인가? 보편적인 것인가? 자,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다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 이렇다고 하면 모든 서양이 다 그런가? 또는 나아가서 동양도 마찬가지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could biological differences 이런 성별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성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불가피하게 이끄는가? 근데 뭐냐면 행동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를 불가피하게 이끄는가? 질문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성들의 역할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생물학적인 차이가 이러한 남자 여자의 성별의 차이를 이끈다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해석을 한 번 더 해볼게. 그렇다면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역할이 보편적인가? 문화마다, 국가마다 다 마찬가지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성별들 사이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행동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를 불가피하게 이끄는가? 이 질문이 앞 질문과 같은 질문이야? 반대 질문이야? 같은 질문이야. 만약에 보편적이라면 앞 질문에 yes라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남자가 좀 더 근육량이 많고 크고 여자가 그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더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성별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행동을 이끈다는 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거야. 남자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성별의 행동적인 차이를 이끌 수가 있다는 거. 두 개가 같은 질문이야. 결국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yes인지 no인지를 찾는 거예요. 결국 그 yes와 no가 지금 이 논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좀 더 약간 특이하고 약간 흥미로워요. 결국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행동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봐봐요. 보편적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차이가 같은 성별의 차이를 이끈다는 거지. 만약에 보편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남자가 크고 여자가 작은 건 모든 인종에서 공통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의 차이 평균적으로. 오케이? 근데 보편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남자가 큰데도 바깥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보편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보편적이라면 남자가 여자보다 크니까 남자는 나가서 싸우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물론 이게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1935 오래됐죠. 인류학자 매그릭 미드라는 사람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가 성별의 역할을 갖다가 비교했어요. 근데 어떤 성별의 비교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세 개의 부족 사회. 근데 어디에 있는 이 뉴기니, 우리가 알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요. 이 뉴기니의 섬에 있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부족 사회에 의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진 성별의 역할을 갖다가 비교해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녀의 관찰이 분명하게 thought provoking, provoking 하면 유발하다, 불러일으켜낼 뜻이기 때문에 생각을 유발하는 거야. 우리에게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녀가 관찰했던 내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끌어냈구나. 자, 그러면 세 개의 부족이었으니까 세 개의 부족이 나열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라페시라고 읽겠어요. 아라페시 부족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배워요. 뭐 하도록 배워요? 이렇게 여성적인 역할로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을 하도록 배운다는 거예요. 아라페시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여성적인 역할이라고 고려하는 걸 하도록 배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남자 여자 둘 다 협력적이고요. 공격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거야. 오케이? 아라페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A, B, C로 하겠어요. 자, A, B, C는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어떻다? 둘 다 똑같다가 되겠어요. 남녀의 차이가 없다. 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더구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두구몰 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의 남자 여자 둘 다가 어떻게 돼요? 양육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양육되어져요?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남의 감정에 대해서 뭔가 예민하지 않고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서양의 기준에 의해서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 중에 남성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결국 두 번째 문두구너 두 번째 집단의 경우에도 남녀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지? 얘네들은 여자로서 갖는 거고요. 얘네들은 남자로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부족은 다 여성스러워. B 부족은 다 남자다워가 되는 거죠. 남녀의 차이 없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족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떻게 있는 거야? 축함분리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뭘 보여주냐면 성별의 역할의 발달의 패턴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뭐냐? 서양의 패턴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부족은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양의 패턴에 반대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소극적이고요, 수동적이고요,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요, 사회적으로 민감해요. 반면에 여성들은 그와 반대로 지배적이고 독립적이고 독단적이죠. 오케이? 결국 남녀의 차이가 뒤바뀌었어요.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세 부족이 나왔을 때 이 세 부족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이라면 세 부족이 똑같아야지. 근데 서로 다르다는 게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뭐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질문 대답 구조잖아요. 근데 물론 질문이 조금은 약간 머리를 써야 돼. 남성적인 역할과 여성적인 역할이 보편적인가? 그 질문이 바로 뭐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행동에서의 성별의 차이를 갖다가 이끄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제는 yes예요, no예요? no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라고 해서 얘네 부족은 다 작아, 얘네 부족은 다 커, 얘네 부족은 여자가 크고 남자가 작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죠? 비슷한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no가 되겠어요. 오케이? 질문 대답 구조라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논리가 조금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야. 봐봐라. 1번 봐봐. 모든 부족은 그 자신만의 성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맞잖아. 맞잖아요. 그렇지? A 부족은 둘 다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B 부족은 둘 다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C 부족은 남자, 여자의 역할이 나누긴 하는데 뒤바뀌었기 때문에 문화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다른 특징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1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을 내려면 지금 이 부족이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다 똑같은 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족마다, 부족마다 또는 문화마다의 차이를 갖다 연구하는데 전라도에 있는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마을 김씨네 집, 박씨네 집, 이씨네 집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파푸아뉴기니아야 뉴기니 섬에 있는 부족을 연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서양 또는 동양 또는 중국 거기고요. 호주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지만 각각의 부족마다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 이 섬만 특이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안 되는 거야. 물론 1번과 처럼이 없긴 하지만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실험의 세팅에 있어서 하나의 섬,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하나의 섬에 있는 세 개의 부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전제가 뭐야? 이 셋은 어떻다?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비슷한 인종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에는 뭔가 남녀의 차이가 똑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할은 다르다.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같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을 뽑은 거죠.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독해야.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아니라 그러면 성준이가 결국 유니버설하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를 갖다가 찾으려면은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이 4번인데요. 왜 4번이에요? 성질, 템퍼러먼트라는 게 성질과 기질이죠. 성질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가 자연적인 것이냐 문화적인 것이냐. 봐봐요. 자연적인 거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문화적이라는 게 바로 보편적이지 않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이 바이오로지컬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했다면 이게 타고난 것이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오케이? 이런 질문을 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국 답은 뭐다? 네이처다, 컬처다. 성준이가 컬처다. 결국 보편적인 것과 선천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이지 않다, 문화적인 거다. 그가 되는 거죠. 이 각각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가 되는 거고요. 네가 몇 번 갔다고? 3번 갔다고? 네. 자, 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성별의 역할을 갖는가? 이 질문은 아니죠. 이거에 대한 질문은 보통 이게 나올걸. 성별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남자는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겠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키웠겠죠. 그런 것 때문에 성별의 역할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녀의 역할의 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건 보편적이지 않고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인종이지만 각각의 문화마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독해가 괜찮았어요. 하나의 매스, 너무 단어가 여기에 딱 나왔기 때문에 매스큘린만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매스큘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큘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혼동어휘로서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스큘린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페미닌이 여성적인 거고 매스큘린이 뭐라고요? 남성적이의 뜻이에요. 이번 독해도 뭐 여러 번, 2번 나왔으니까. 근데 머스큘러라는 단어는 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육질에 라는 뜻이에요. 물론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남자가 여자보다는 보통 나는 없지만 근육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어휘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페미닌이 여성적인 거고 매스큘린이 남성적이고, 머스큘러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 보기에 좋은 단어가 있긴 있었는데 4번에 템퍼러먼트가 뭔 말이에요? 성질, 기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단어 좀 알아야 됩니다. 뭐 disposition, 이런 inclination 이런 단어 뭐 요 정도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도 아니 또 해석은 또 내가 여기는 해석이 없지. 8번입니다. 438에 해석이 있어요? 내가 헷갈리네. 36번도 있어. 36번도 있었는데 내가 안 실었구만. 네. 오케이, 그 질문 부분이 해석이었죠. 네. 438 가도록 하겠어요. 438에 이제 준서 오답이고요. 오케이, 첫 문장이 해석이었네요. 그러니까 준서가 한번 해볼까요? 19세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광고와 저널리즘에서 발견했을 때 뭘 발견했네요? 만약 그들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공포로 호소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쵸, 해석 잘했어요. 19세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했는데 어떤 순간이냐? 이런 것도 약간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네요. 이때 when이 접속사 뭐뭐 할 때가 아니라 관계부사예요. 이랬던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올 만한 것, 이때 when의 선행사는 뭐겠어요? 그쵸, 모먼트죠. 이러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냐? 광고와 언론계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되냐면 만약에 그들이, 이 자신들이 광고계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가 구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매력이라든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 어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야구 시합, 축구 시합 하다 보면 선수들이 심판에게 뭐예요? 매력을 보이는 건 좀 그렇고요. 항의. 그쵸? 항의하죠. 그런 걸 우리가 어필한다 그러잖아. 심판한테 어필한다. 그게 바로 이 어필이죠. 뭐냐면 매력을 발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말 좀 들어주지만 어떤 호소를 하는 거야. 아 씨발 이게 이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이제 호소를. 감독이든 심판이든 아니 감독이든 선수든 두려움을 가지고 호소할 때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던 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야. 오케이? 약간 내가 이제 독해를 하다가 학원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주세요. 학원도 이렇게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게 감정이냐?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저항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게 바로 감정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변화시켜요. 근데 어디로 변화시키냐면 shift A to B.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신경을 쓰세요. 동사와 전치사가 짝을 이루는 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가능한 불안감의 원천으로 관심을 갖다 계속 변경하는 거야. 근데 그 불안감의 원천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The latest, 가장 최근의 건강적인 그러한 두려움, scare, 무섭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새로운 범죄의 열풍, 범죄의 물결, 그 다음에 끝없는 위험, 어디서의 환경에서의 끝없는 위험, 이런 것들이죠. 근데 또 나오네요. of which가 나오네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아까처럼 belong to를 알고 있다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또 뭐 알고 있어요? be aware 전치사 썼어요. of를 쓰죠. be aware of라는 게 무엇을 알다, 인식하다 뜻이니까 이 of가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최근의 건강의 두려움, 범죄의 물결, 그 다음에 끝없는 환경적인 위험, 이런 것들의 원천을 가지고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정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더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러한 세련됨, 뭔가 아주 복잡한 세련됨, 정교함이 좀 더 낫겠다. 세련된 정교함. 점점 정교함이 증가되어지는 거야. 이 매체가.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하운트라는 게 갑자기 귀신 같은 것들이 출몰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출몰하는, 떡하니 등장하는 그러한 특징들. 이런 것들과 함께 뭔가 좀 더 정교해지면서 매체들이,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 이런 위험한 것들의 이미지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것과 함께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생명체, 이런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속에 이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오케이? 요 대신 뭘까요? 우리가, 그쵸, 동격이죠. 우리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안에 있는 연약한 생명체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비록 뒤부터 볼게요. 비록 뭐지만 우리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세계죠? 월드인데 infinitely 무한하게, 무한대로 안전하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anything,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무한할 정도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해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조상들이 살던 예전의 세상과 오늘날의 현대 세상 중에서 언제가 더 안전해요? 현대가 당연히 안전하죠. 호랑이도 없고 코끼리도 없고, 코끼리는 당연히 있지만 어떤 뭐 지진이라든가 그런 자연재해도 조금은 뭐 LA에서 많은 불이 나긴 했지만 훨씬 더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느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과 함께 우리의 불안감이 오직 커져갈 뿐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이때의 그들은 누구예요? 언론계와 광고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때의 헬프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이 헬프가 마이너스를 쓰인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게 이거죠. 선생님, 헬프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얘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불안감이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얘네가 자꾸 옆에서 꼬드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자꾸 이제 영상까지 찍는데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맨날 정치인들 한 얘기 들어보면, 그죠? 이번에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 이거죠. 우리 선거가 잘못된 거라며.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뭐 선관위 그 서버를 갖다가 해킹하는데 비밀번호가 1, 2, 3, 4, 5 그러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북한 새끼들이 중국 새끼들이 우리 선거에 관여해가지고 조작한다고? 어떻게 기분이 불안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쏟는 거지. 관심을 끄고 나가지. 그러면 저쪽 파란 데에서 뭐 하라 그래? 지금 윤석열 풀어주면 나와서 또 뭐 할까?
또 개혁하겠지. 아니 솔직히 하겠냐?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잡아 넣어야겠다. 탄핵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끄는 거지. 없는 불안감이 중국도 없고 비상경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믿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불안의 경제학이래요. 학원에서 아, 너 공부 너무 잘한다. 너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다 라고 상담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잘한다는 거 칭찬을 하겠지만 물론 뭐 그럴 때마다 더 목표는 올라갈 테니까 내가 이 정도면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럼 부족하겠지. 그렇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럼 부족하겠지. 뭘 강조하겠어요? 잘하는 거. 이 정도면 나중에 지금 AI니까 뭐 굳이 서울대 갈 필요 없고 연고대 갈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네가 오히려 과학기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스마트한 리터러시를 통해서 충분히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러면 학원이 망한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너 이러다 좆된다. 너 듣기 자꾸 틀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그래 나는 큰일 났으니까 이 학원을 갖다 믿고 다녀야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 제품을 안 쓰게 되면 멍청해질 거야 또는 못생겨질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보통 다 그렇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언론도 자꾸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기들의 어떤 뉴스를 보고 클릭수가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꾸 뭔가 선정적이고 뭔가 난리 난 것처럼 물론 난리가 안 난 건 아니야지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크게 영향 없잖아. 뉴스 안 보고 살아도 그랬어? 이래도 되는데 자꾸 부각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죠. 오케이? 결국 뭐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19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이걸 이용하고 있긴 한데 특히 언론계와 광고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들이 뭘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꾸며낸다든가 우리의 감정이 호소하면 관심을 끌 수 있구나. 돈을 벌 수 있구나. 물건을 팔 수 있구나. 이랬던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경제학이라는 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소재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정말 더 위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병원 가고 보험 들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동차도 사고 날 확률이 적은데 경차 사용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튼튼하고 큰 차, 외제차 이런 걸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높겠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안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소재가 좋죠. 지금 두 분 틀린 것들이 다 괜찮은 독해였어요. 오케이? 뭐 오답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답이 몇 번이 돼요? 3번. 그쵸? 근데 exploit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먼저 아시는 게 좋겠어요. exploit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거의 명사형이 exploitation 이건데요. 얘는 뜻이 이용하다의 뜻과 착취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착취가 뭐야? 이용해 먹는 거. 그죠? 뽑아 먹는 거, 빨아 먹는 거. 이런 게 바로 착취잖아. 그러니까 exploit이라는 단어가 이용하다, 착취하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 잘 활용하고 이용하니까. 착취라는 게 부정개념이죠. 이 exploit이라는 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착취하다는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미디어가 뭐 하고 있어요? 인간의 불안감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뽑아먹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감을 통해서 이 미디어가 광고와 언론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 보면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죠. 어찌 보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진짜 뉴스 신문 기사도 약간은 조금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게 진짜 옛날에 오히려 좋았던 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게 기자들의 소명, 걔네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관심과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누구보다 더 선정적이고 어찌 보면 한쪽에 치우치고 이래야지 또 이제 그걸 봐주고 그런 광신도들이 뭐 있잖아요. 막 쏴주고 이렇게 막 돈 쏴주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건데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에 뭐 서부 지원 뭐 쳐들어가가지고 막 파괴하고 난도 부리고 폭도를 쳐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모를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은 게 인간을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막 유튜버들 영상 찍으면서 막 그러면은 막 뭐 터진다며 막 후원 막 이런 거 터지고 라이브 하면 뭐 슈퍼챗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돈이 막 찍힌다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들 돈 벌려면 더 자극적으로 더 세게 나가야지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올라가니까 자기도 거기 막 흥분하고 막 지랄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완전 바보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 아예 이해 못할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오케이 일단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또 439부터 또 시작할게요. 몇 번? 40번 하면 9, 40 9, 40, 41, 41도 있어요. 41도 있고요. 너도 41 있고요. 9, 40, 41 오케이 그러면 9번은 혼자 이거고 40, 41이 두 명인 거예요. 자 9번은 역시 9번이 있으니까 9번에 이번엔 성준이가 9번이 안 틀렸죠? 그래도 우리 둘이서 하는 거니까 성준이가 한번 9번의 첫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과거에 많은 공공부문 오락 제공자들은 낚시나 등어와 같은 다양한 오락 활동의 양이나 계절을 조절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료 접근을 허용하거나 그 허가 비용을 청구하였다. 오케이 잘했어요. 일단 세수건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봐봐요. 과거에는 많은 공공 분야의 오락 제공자들이 뭘 허락했냐면 무료로 접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료로 접근을 허락하거나 allowed 아니면 or 경려는 charged 요금을 부과했어요. 그 허용에 대해서. 근데 왜 어떨 때는 공짜로 허용하고 어떨 때는 이 허락을 갖다가 허락을 위해서 입장을 허락하는 걸 요금 부과했냐면 통제하기 위해 이 양. 근데 이 양과 계절을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한 다양한 오락적 이러한 놀이적인 활동 그 예시가 낚시라든가 말타기, 승마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것도 일상생활을 봐봐요. 호텔, 여행지의 물가라든가 숙박비가 여름과 겨울하기는 좀 그렇고 평달과 휴가철 중에 언제가 더 비싸요? 휴가철이 비싸죠. 성수기에 비싸다는 거지. 겨울에는 물론 설날 연휴 때는 좀 더 비싸겠지. 왜 그러냐면 이런 양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비싼 값을 내더라도 사람들이 와. 그렇죠? 싸게 팔기는 아깝다는 거야. 근데 겨울에는 손님이 없어. 싸게라도 놀리는 것보다 호텔을 놀리는 것보다 이러한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 싼 가격이라도 받아내야겠죠. 그래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떨 때에는 무료로 접근하는 걸 허락하고 어떨 때는 그 허락을 위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한다는 거야. 당연한 경제적 관점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공공 분야의 오락 제공자인데 그러나 이런 정부라든가 다른 공공기관, 에이전시라는 건 좀 큰 개념이었죠. 이런 다른 공공기관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funding to maintain sites and facility 이러한 장소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funding이 주어고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가된 그 지역에 대한 그 환경, 풍경에 대한 증가된 수요를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동사는 is가 되고요. 뭐가 되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 분야의 정부와 이런 공공기관에서 돈을 갖다가 걷는 것이 돈 걷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시설을 유지해야겠죠. 뭐 이제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더 이쁘게 꾸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가된 수요를 대체하겠죠.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가격을 올려야 낮춰요. 올려버리죠. 그러면 뭐 이제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수요를 갖다가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야. 왜 어려워지냐면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적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방문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또 목적은 뭐다? To help 이러한 비용들을 보완하는데 보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이 들 테니까 유지보수의 비용이 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괜찮아야겠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그 기회가 are being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또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라는 거야. 돈 받는 게 이런 돈을 갖다가 부과할 기회가 왜 민감한 문제냐면 원인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야외에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이런 공짜의 무료 접근이 아주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좋은 의도로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요금을 올리면 뭔 문제가 생겨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 내고 오겠죠.
근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민감한 문제라는 거야. 돈을 걷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긴 맞아. 근데 공공 분야에서는 원래 무료로 접근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야외 이런 것들이 원래 소중한 권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걷는 게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There is also 또한 추가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딜레마인데요. 어떤 딜레마냐면 오락적 시설이 이미 제공되어진 거야. 뭐에 의해서? 공공의 돈으로부터 제공되어진 거죠. 자, 국립공원 시설 뭘로 만들었어요? 세금으로 만들었죠. 오케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의 차이긴 하지만 국민이 만든 돈으로 세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could be argued 이렇게 주장되어질 수가 있어요. 세금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내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잖아요. 졸라 어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돈 내서 물론 난 조금밖에 안 냈지만 내가 돈 내서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왜 또 늘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죠. 물론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금 냈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내가 이제 뭔가 몸이 불편해갖고 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시골에 안 가. 그런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중 부과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뭔가 결론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뭐부터 이런 공공의 단체들에 의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관심이 필요하냐면 보장하고 확실히 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 요금 부과가 오직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뭘 위한?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분명하게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 부과가 만들어지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관심이 필요하죠. 근데 뭐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지? 무료 접근의 제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 부과가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타협책을 찾았네요. 봐봐라. 공짜로 그냥 무료로 허용을 하게 되면 보수하기도 힘들고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이제 침해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무료로 입장을 시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돈을 받아. 국립공원 들어와. 근데 거기서 케이블카 탈 때는 돈 내. 가 되는 거죠. 거기서 또 뭐 할까? 말 타려면 돈 내.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거기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탈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보장하는 방법, 확실히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요. 다이얼렉트 뭐예요? 갑자기 또 한국말이 생각나네. 그 논리 중에서 갑자기 왜 다이얼렉트 한국말이 정반합 뭐죠? 무슨 법이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결국은 그거 갖다가 조화를 이루는 결론을 갖다가 뭐라 그러지? 한국말이 왜 기억이 안 나지? 다이얼렉틱 뭐더라? 무슨 법이지? 하여튼간에 일단 쉬는 시간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도 영상 찍고 있고 이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활동의 폭이 좁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조화가 되는 거죠. 요금 부과를 해야겠고 부과의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중간적인 해결책이 바로 다이얼렉틱이 되겠어요. 무슨 법이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나지? 오케이, 일단 답을 찾을까요? 이번에 공공 오락 서비스를 요금을 부과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결론은 뭐다? 둘 다 아니다. 중간으로 가자가 결론이 되는 거죠. 변증법 뭐지? 졸라 어려워. 변증법 들어봤지? 아니에요. 변증법 다이얼렉틱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을 내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걸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어 수업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업에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걸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변질법이 있는 거. 변질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440은 구문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운 문장이야. 일단 구문을 뽑았다는 게 조금은 고민해볼 만한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틀렸지만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빨리 가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피해질 수가 있어요. 뭐함으로써 속도를 늦추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거야. 근데 뭐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시드 나아가고 전진할지를 갖다가 고려함으로써.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문제 해결 방법 천천히 해.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생각 좀 해봐. 그럼 피할 수 있어. 자 몇몇 경우에 물론 guaranteed time 물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죠. 속도를 늦출 시간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때 단지 반응을 해야 될 그럴 때도 있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할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고 보면 급해 보이지만 시간이 더 있다는 거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배정하고 할당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슬로잉 다운 속도를 늦추잖아요? 좋겠죠. 뭘 제공하냐면 시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어떤 걸 고려한다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뼈대가 닫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야. 역시 슬로잉 다운은 좋은 거죠. 바쁠 때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잠시 동안.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reconsider,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지금 다 같은 맥락으로 설치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브레이크를 갖다가 누르는 것이 너를 갖다가 멈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뭐하로부터 화난 상태로 분노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것보다 가는 도로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브레이크가 뭐예요? 브레이크가 자동차 브레이크죠. 그 BREAK가 아니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제동장치를 누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죠? 속도를 늦추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뭐예요? 위험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한 화로부터 좀 시간을 가져라는 거야. 여기까지 쭉 왔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만약에 우리들 중에 더 많은 사람이 would it take just a couple extra moment, 생각, 행동을 철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순간, 약간의 한 두세 차례의 추가적인 순간을 갖는다면 이게 바로 슬로우 다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죠. 그렇지, 그냥 쭉 읽고 중간에 내가 뭔가 설명할 것도 없고 뭐 어미를 얘기할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속도를 늦추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는 내용이 되겠어요. 몇 번이에요? 그래요. 어떤 행동하기 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화나서 반응하는 거, 여기서 힌트가 나왔네요. 그런 것으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러니까 화내기 전에 먼저 속도를 늦춰라. 여유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충분히 괜찮죠. 충분히. 오케이? 아,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오히려 다 거의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거 세 개만 보여줄게요. assign, 그 다음에 allocate,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allot. 요 세 개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가 두 번째로 나오고 이 allot이 자주 안 나오는 단어지만 나왔으니까 정리합니다. 배정하다, 할당하다가 되겠어요. 배정하다, 할당하다. 딱 세 개가 좋은 식으로 쓰이니까 assign, allocate, allot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금 많이 못 나왔어요. 436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10개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몰라요. 일단 오늘은 뭐 내가 약간의 실수로 숙제를 더 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약간 조금 급하게 풀어가지고 조금 오답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뭐는 항상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겠죠. 여기에 해석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내가 항상 믿어왔어요. 뭘 믿어왔느냐?
너의 집이 너의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믿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집이 너의 이야기를 말해준대요. 집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have always believed 항상 믿어왔는데 그게 끝까지 유지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믿어왔지만 바뀌었을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집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토토로이즈가 그거죠. 오늘 왜 이러지? 거북이 말고 자라. 그거죠. 한국어로 단어가 기억이 나지? 거북이 비슷한 거야. 민물 거북이 자라야 자라. 벽에 있는 거북이 껍질. 자라 껍질. There was one exactly 그와 비슷한 게 정확하게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야. 우리 엄마네 집에. 근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괜찮은 문장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뭐하지 않은 채는 1000번의 가족의 식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볼 수가 없대요. 오케이? 이 문장은 내가 다시 한번 시켜드리겠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ose cufflinks가 뭔지 모르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이제 니트를 입고 있지만 셔츠 있잖아요. 셔츠 와이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어른들 이제 양복에다 맞춰 있는 거 거기에 여기 소매에 단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셔츠 교복 입으니까 근데 여기에 단추가 아니라 구멍이 2개가 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꽂은 다음에 딱 여미면 여기가 고정되어지는 이게 바로 컵스예요. 컵스인데 이게 남자가 여자들은 액세서리가 많잖아. 근데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물론 귀걸이, 코걸이 하는 남자도 있긴 하지만 보통 뭐가 있냐면 넥타이 핀 먼저 알아요. 넥타이에다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덜렁덜렁 안 거리게. 그 다음에 여기 끼는 양쪽 소매에 끼는 이 컵스가 남자의 어떤 점잖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게 한 세트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아요. 이거 비싼 것도 비싸지 이제 상표에 따라서. 그래서 요 넥타이 핀과 이 컵스 링크가 약간 일반적인 셔츠에는 없고 조금 약간 맞춤 옷이라든가 고급 약간 드레스 셔츠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컵스 링크는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걸 쓰는 셔츠가 없어요. 어찌돼? 이거는 많이 봤는데 이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신경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외모에 신경 쓰고 약간 그런 것도 따지는 사람 있잖아. 이제 여자들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자도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런 거 끼고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신경 쓰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디테일한 그런 장신구라든가 그런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건데 결국에 뭔지는 그냥 알려드렸고요. 그들이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야. 이거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가장 완벽한 하루 중에 한 날에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죠. 근데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행사일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이러한 물건들이 이야기를 말해주고요.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를 서로서로와 세계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집이라고 시작했지만 집 안에 있는 거북이 껍데기, 그 다음에 커플릭스 이런 것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세상과 서로서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지? 내가 이걸 결혼식 날 착용했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 진실은 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진실이고요. 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나타내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봐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왔던 것,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다음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과 힘들었던 조각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좋았던 시절, 힘들었던 조각, 그런 시간의 조각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결국 집이라는 단지 우리의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걸로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어졌어요. 예시는 물론 거북이 껍질과 커플 링크스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는 우리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 좋았던 시절, 나빴던 시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러한 물건들이다 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논리적인 글은 아니고 약간 스필 느낌이죠. 자신의 생각을 갖다 그냥 사고의 흐름으로 쭉 쓴 글이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읽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그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물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반영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오히려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내가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진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하필 이런 문장일 때가 또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잘 보이거든. 내가 여러분들이 잘 보일 만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했던 건데 He로 가고요. 예문 안 적어놓으면 내가 정리한 거 적어드릴게요. He never 이러면 잘 보여요. opens his mouth예요.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데요. without 보이나? 아이고 많이 안 보이네. 보스팅 오늘 결석이보다 1시간까지는 좀 시간 남을 듯 한데 his son is 보스트라는 게 뽐내다 자랑질하다 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직역하면 그는 결코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뭐 하지 않고서는 아들 자랑을 하지 않고서는. 오케이? 이거는 관용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야. 그러면 결국 그는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요. 근데 열 때마다 뭐예요? 그치 그 느낌이죠. 오케이? 아들 자랑을 하지 않고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입을 열어요. 근데 열 때마다 아들 자랑을 해요. 오케이? 그들은 싸우지 않고서는 quarreling, 싸우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만나요. 만나서 뭐예요? 싸워요. 이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그나마 이런 경우에는 보이죠. 결국 이게 무슨 관용표현이냐? Never A without ing예요. ing 하지 않고서는 A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다? A 할 때마다 V 하다의 뜻이 되거든요. 이게 또 이 배우는 것과 이렇게 배우는 것과 보이는 건 좀 다른 문제야. 어떨 때는 또 이게 느낌이 딱 오는 문장이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느낌이 안 오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 적용할게요. never가 없는데요. not으로 대체를 했죠. 그 다음에 without으로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거북이 껍질. 우리 엄마네 집에 거북이 껍질이 벽에 달려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와 똑같은 게 우리 엄마네 집에 있었고요. 나는 1000번의 가족 식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걸 볼 수가 없대요. 그럼 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가족끼리 식사했었던 그 과거가 떠오르는 거야. 오케이, 쉽지 않죠? 이 입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거북이 껍질을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 어머님 댁에 이 거북이 껍질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밥 먹었던 식사가 막 떠올라. 볼 때마다 생각나. 이런 거야.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물론 이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이 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이 표현이 보는지 안 보는지에 따라서 문장이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진짜 신경을 써놓지 않으면 이런 게 머릿속에 어딘가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쉽지 않아요. 독해 자체는 어려운 독해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둘 다 틀렸었나요? 네, 답은 1번이 맞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과거라든가 우리의 자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에 대해서 뭔가 이거 예전에 한 적 있어 이거 그렇지? 근데 또 이제 다른 문제죠. 야 안 보이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잘 찾다가 가도록 하겠어요.